도저히 멈출 수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이가 있습니다. 올해 고3인 은석이. 그는 19에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날 엄마가 일어나서 밥 해주면서 뭐 힘든 일 없냐,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 왜 살지 하면서 혼자 울다가 그냥 뒤져야지 하면서. 은석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간 건 온라인 도박이었습니다. 에? 제일 많이 땄을 때는 한두 시간 만에 50만 원 가지고 287만 원. 에? 이건 돈벌이가 된다 하면서 그냥 10,000원, 20,000원 부모님한테 타는 거 쉽게 이렇게 불려서 쓰면 되는 거 그러냐 하면서 그냥 꿀이다 하면서. 아이고. 은석이 불법 도박에 처음 발을 들인 건 고1 때였습니다. 친구들 따라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돈 따는 재미를 알게 된 겁니다. 10,000원 갖고 시작했다는데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 나도 해보고 싶다. 네 하는 거 보니까 금방금방 따더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꽁머니 2만 원 준 데서 일단 그 공짜 돈으로 시작해서 2만 원 가지고 10만 원 생겨버리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온라인 도박은 쉽고 단순합니다. 검은색이냐 빨강색이냐 아니면 0이냐 이걸 맞추는 건데 0은 배당이 10배고. 도박의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도박이 1분 안에 승패가 갈립니다. 하루에 100번은 배팅했네요. 이게 한 페이지에 10번씩이니까 하루에 10번씩 10페이지니까 100번 배팅을 했고. 시작은 9시 49분에 시작해서 끝난 거는 새벽 2시 14분까지. 아이고. 학교 통장 들고 은행을 가서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에? 한 600만 원이었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시 택시 타고 집으로 와서 엄마 카드 들고 가서 계좌 이체하고 야. 해서 이틀 만에 1,300만 원 꼬랐었죠. 아이고. 생각은 오로지 하나에 꽂혀 있었습니다. 크게 한번 따자. 다 이제 복구해서 채워 넣자 하면서. 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1,30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은석이와 어머니의 통장 모두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엄마는 솔직히 버스 타고 충분히 다녀도 되는데 2,600원이 뭐라고 그 버스비 아끼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서 출근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걸어 다닌 건데. 저는 한순간에 엄마 돈하고 제 돈하고 해서 1,300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홀로 힘겹게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벼랑 끝에 몰린 절망감에 은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1,300만이라는 돈을 잃었으니까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에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이게 키인데 그래가지고 열쇠를 불렀는데 이게 3개인 거예요. 3개를 다 잠근 거예요. 애가 실신해 있으니까 화장실 앞에 실신해 있으니까 제가 막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열쇠 하시는 분이 네. 119에 전화해 주시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한 은석이. 다행히 위세척과 응급처치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목숨이 위험할 뻔했던 겁니다. 지난해 10월 그 일을 겪고 나서 도박을 딱 끊었다는 은석. 그런데 최근 국민청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다. 그래, 다신 안 해야겠다 이랬는데도 토토 사이트에서 전화 온 거 거기에 현혹돼서 제가 그래놓고 목숨까지 걸고 그래놓고 최근에도 하고 좀 그게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100일) 동안 잘 참아왔는데 불법 도박 광고 전화에 한순간 넘어가고 만 겁니다. 2주 동안 500만 원을 또 날렸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지금 좀 어떤 거를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절제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본인 스스로가 도박 중독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온라인 불법 도박.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국에 14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은석의 도박 중독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예요. 숨기고 싶고 없던 일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저렇게 주변에 알리면서 본인에게 장치를 걸어놓는 거거든요. 본인이 실수 덜할 장치, 그렇지. 실수에도 돌아올 장치를 걸어놓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감시의 눈을 옆에 많이 놓는다라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먼저 꾸준히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석의 도박 중독 수준 꽤 심각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시작할 땐 여기까지 올지 몰랐습니다. 가질 수 허황된 꿈 같은 걸 쫓아간 거죠. 제 생각에는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고 절대 닿을 수 없는 그런 거죠. 스마트폰으로 하는 온라인 도박은 청소년 사이에 게임처럼 유행한다는데요. 최소한 한 번 한 사람도 그래 70% 이상 정도 됐고 한 2~3명 정도 되겠네요. 중독처럼 하려면. 빠르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졸업한 지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되게 태반이에요. 좀 극적인 경우에는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 2명 정도 있고요, 지금. 아예 학교에서도 몰래 휴대폰으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아래서 휴대폰으로 걸고 그랬었죠. 불법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어 청소년들도 유혹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이제는 아이들이 이상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계 학교 아이들도 3분의 2 이상은 해봤다. IT 강국이어서 온라인 불법 도박에 이렇게 빠른 속도에 대규모로 노출된 1세대가 아닐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기성세대 우리가 1세대가 아닐까?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에게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데요. 성공적인 베팅 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강의 동영상까지 판을 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해봤던 베팅 방법이 첫 번째가 강으로 그냥 때리는 거잖아요. 왜? 그럼 9건 좋으면은 먹지만 9건 안 좋으면은 개털리죠. 10,000원으로 20만 원 땄으면 20배니까 100만 원 갖고 20배면 2천만 원이잖아요. 크게 한번 따자. 끊을 수 없어요. 그건 이제 한번 그렇게 딱 맛을 들여버리면 그냥 재밌어요. 그냥 논다고 생각을 하니까. 현성은 중학교 2학년 때 베팅의 짜릿한 맛을 알게 되는데요. 불법 스포츠 도박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야구나 이런 구기 종목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았고 계속 도박을 하게 되니까 10,000원으로 28만 원을 땄어요. 8배당을 띄운 거예요. 그 느낌이 어땠어요? 짜릿했죠. 스포츠를 잘 아는 만큼 잘 맞출 수 있다는 생각에 도박인 줄 알면서도 빠져들었습니다. 현성의 하루는 스포츠 도박을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NBA 이제 해외 농구 걸어주고 점심 전에 MLB 해외 야구 걸어주고 근데 학교 끝나고 나면은 국내 야구 끝나면은 새벽 축구. 학교 생활이 그럼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못하죠. 수업 시간에도 잠깐 화장실 간다고 야구 경기 보고 있다가 들어가고. 용돈은 판돈으로 모두 탕진하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는데요.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이게 다 얼마예요? 와. 얼마까지 빚져갔어요? 3,700만 원 정도까지 빚있었어요. 3,700만 원. 고2 때 빚더미에 앉은 현성. 결국 부모님께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저 아들은요 죽으려고 했다.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 엄마가 안 받아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지. 내 아들이 정말 이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제 아들은 그런 누구나 어느 부모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아는 내 아들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대체 아들의 도박 빚이 얼마나 될까? 어머니는 빚잔치를 시작했다는데요. 놀라운 건 돈을 빌려준 친구가 1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참나 이게. 3일에 50%씩 이렇게 언제 하면은 돈을 갖다 주어라. 3일 뒤에는 너가 10,000원을 빌리면 15,000원을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이제 불법 사채놀이 비슷하게 했던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도박은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딸 것 같은데 50%가 솔직히 말입니까? 도박하는 애들 눈에 안 보이죠. 도박의 늪에 빠진 아들에게 뻗쳐온 검은 손. 터무니없는 이자놀이를 한 친구들은 그것이 범죄라는 죄책감조차 없었는데요. 30을 빌려주고 40을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너는 돈 노린 거야. 사채 이자인 거지. 그치? 손놀이죠. 어디든 들리든 이자가 있죠. 캐피탈 가보세요. 캐피탈 가면 이자 있나 없나. 그래. 어머니도 잘 아시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줬는데도 엄마가 힘들게 해서 갚아줬는데도 그 뒤로 또 하고 다녔던 거죠. 또 돈을 빌리고. 사실 한 번에 끄는 게 아니에요. 그 몇 달 동안에 되게 힘들어서 또 거짓말을 치고 그래서 제가 실은 막 칼도 이런 말을 했더니 칼도 꺼낸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한테. 예, 같이 죽자고.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는 친구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봤다는 재길. 중2 때부터 큰 돈을 만졌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빌렸으면 일단은 이자까지 해서 150, 160 정도를 갚아야 되고 400을 빌렸으면은 500, 600 정도를 갚아야 돼요. 저요? 저는 최고 300이에요. 300해서 얼마 받았어요? 500이요. 일주일이요. 최근에는 대리 입금이라는 고리 대금업이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도박에 빠져 급전이 필요한 10대가 표적이 됩니다. 아이고 참. 진짜 나쁜 어른들 많네요. 어떻게 아이들 상대로 돈놀이를 할 생각을 하죠? 근데 다 병드는 거잖아요. 잘못된 걸 깨달았을 땐 이미 깊은 수렁에 빠진 뒤라 아이들 스스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수천만 원의 빚잔치를 했던 현성은 고3 때 도박과의 지독한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없앴고 그렇지. 스마트폰을 없애게 됐고 학교가 끝나면은 바로 집으로 오게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데리러 오셔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버리게.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이제 상담센터라는 곳을 소개를 안 해주셨다면은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상담센터 가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일반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취직해서 그저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박에서 벗어난 현성은 대학 캠퍼스에서 봄날을 맞고 있습니다.